이 영상은 제가 직접 겪어보고 알아본 지식들을 바탕으로 13건의 논문과 약 3,000건의 후기를 참고하여 만든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공진단, 침양환을 챙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침양환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효과를 느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좋다고 하는 제품은 다 구매해서 섭취하지만 그 제품에 들어있는 원료의 효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검색창에 침양환을 검색하면 약 2만 건의 제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침양환을 골라야 할까요? 성분, 가격, 패키지, 배송 등 소비자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든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분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또는 성분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지금 먹고 있는 그 제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침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양은 향 중의 왕이다. 침양은 제향지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모든 향 중에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침양은 사양 용연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에 속합니다. 과거 여인들은 몸의 사양이나 침양 당귀 등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향수 샤넬 넘버 5에도 침양의 향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양귀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양귀비는 경국지색으로 손꼽히는 중국을 대표하는 미인입니다. 당나라 현종의 후궁으로 서시, 왕소군, 우희와 함께 고대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양귀비가 침양의 향에 매료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 의상은 옷을 여러 겹 껴입은 형태인데 양귀비는 약간 통통한 편으로 아마도 요즘의 태음인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하루에도 목욕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귀비는 다른 장신구를 즐겨 착용하던 당시 고위층 여성들과 달리 일체 장신구를 배제한 채 오직 침양만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당시 당 현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귀금속으로 된 장신구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금은 보화로 자신을 꾸미지 않고 오로지 침양만을 목에 걸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침양이 황금과 같이 귀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금은 보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침양은 열이 가해지면 향이 납니다. 그런데 양귀비는 열이 많은 태음인으로 양귀비의 체열과 침양 목걸이가 밀착되어 자연스럽게 침양의 수지가 서서히 향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양귀비는 이것으로 두 가지 효과를 봤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땀 냄새를 줄이는 향수의 효과와 두 번째로는 당현종에게 사랑을 받게 하는 사랑의 묘향으로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만약 침양이 없었다면 당시의 양귀비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침양이 침양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침양은 가라앉을 침에 향기 향자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향기가 가라앉는다, 물속에 잠긴 향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침수향이라고도 하는데 물에 가라앉는 향나무인 것입니다. 침양이 물속에 가라앉는 이유는 바로 물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침양은 침양나무에서 얻는데 서양과의 상록성 교목으로 침양의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침양의 수지 성분입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무는 비중이 물보다 낮아서 물에 뜨지만 가라앉는 종류도 20여 종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모두를 침양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침양의 경우 수지 함량이 25% 이상이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침양이 물에 잠긴 비율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불렀습니다. 첫 번째, 침양입니다. 물에 넣어서 완전하게 가라앉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처럼 얇은 것도 물에 넣으면 즉시 가라앉습니다. 대부분의 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에 완전히 가라앉는 것이 상품으로
이것을 수침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잔향입니다. 물의 절반은 뜨고 절반은 가라앉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수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목질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약효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향입니다. 검은색 줄무늬가 있으면서 물에 뜨는 것을 전향이라고 합니다. 수지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전향은 약효는 없어서 약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지 의복의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침향의 수지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침향나무는 원래 단단하지도 않고 나이테도 없는 가벼운 나무의 종인 아열대성 교목으로 수명이 수백 년에서 천년이나 됩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살 수 있는 데는 바로 침향나무의 독특한 자기 방어 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수지 성분입니다. 침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침향나무를 벌채하여 땅속에 묻어 놓으면 수지가 없는 부위는 썩게 해서 썩지 않는 수지 성분이 많이 포함된 부분만 얻거나 나무에 상처를 내서 흘러나오는 수지를 수집해서 침향을 만듭니다. 침향나무는 해충이나 바이러스 또한 물리적인 손상이 생기면 끈끈한 진액을 분비하는데 이 진액은 상처 부위에 치유작용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서 해당 부위를 감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 부위는 단단한 보호막이 생기고 다른 어떤 부위보다 안전해집니다. 침향 덩어리는 매우 단단해서 칼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침향 수지는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고자 하는 치료물질인 셈입니다. 이 침향의 수지는 열을 가하면 아주 좋은 향을 내면서 약재로도 사용될 경우 그 어떤 약재에 비해서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침향은 무척이나 귀했습니다. 과거부터 침향은 향으로, 장신구로, 약재로 사용되어 왔지만 무척이나 귀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고 왕이나 일부 상류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왕조실록에는 침향이 나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고문서를 보면 왕조실록을 기록한 문서에는 침향이 나오지만 사서삼경 등의 성현들의 저서나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침향이 왕이나 고관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침향은 당시 산삼이나 황금과 같이 취급될 정도로 고가였다는 기록들도 많고 심지어 너무 구하기 힘들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한의서에도 침향이 나옵니다. 침향은 약재로도 활용되어서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의 다양한 한의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침향이 너무 귀하고 비싸서 일반 백성들은 쉽게 복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서에도 침향이 나옵니다. 성경과 불경과 같은 종교서에는 침향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침향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불경에서는 부처님의 불상을 침향으로 조각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럼 역사서 속의 침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사를 한번 볼까요? 고려 11대 임금인 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60세 전후로 해서 마비 증상이 생겼다 합니다. 당시 어이들은 침향 효과를 익히 알고 있어서 침향을 약재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당시 재정이 좋지 않아서 보유한 침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였는데 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 관청에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침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는 백성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침향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조정에서는 송나라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문종의 서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은 나이가 많아 풍과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아직 부족하고 약의 효과도 없습니다. 인자하신 황제께서는 침향을 신에게 하사하기를 청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내용이지만 역사적인 내용이라 문장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황제들은 조선의 사신들이 방문하면 그들을 통해서 조선의 임금에게 침향을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침향은 당시 최고의 선물이었거든요. 침향의 포함 요구에 따라서 선물의 진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고려사의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종 17년의 송나라에서 밀지와 함께 금으로 만든 상자에 침향을 넣어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침향 상자에 금을 넣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된 상자에 침향을 넣었다는 것은 당시 침향이 더 귀했다는 것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거 국내로 유입된 침향은 대부분 궁궐에서 소모했습니다. 그조차도 충분하지가 않았죠. 그러한 내용이 왕조실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침향은 귀했고 누구나 탐을 내는 약재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 침향의 약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동의보감의 기록입니다. 침향은 기를 이끌어주는 이기약에 속합니다. 따라서 몸속의 기를 조절하는 한편 혈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양한 처방에 사용되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침향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처방이 총 12개가 나옵니다. 처방 이름에 약재 이름이 들어간 경우는 그 약재가 처방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바로 침향 강기산이 있습니다. 처방 이름을 보면 침향이 가장 중요한 약재이면서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효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침향 강기산은 스트레스가 심한 현대인에게도 적합한 처방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침향의 성질은 열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풍수나 독종을 낫게 하며 나쁜 기운을 없애고 명치 끝이 아픈 것을 먹게 한다. 콩팥의 기능을 돕고 성기능을 높이며 냉풍으로 마비된 것, 광난으로 토하고 설사하거나 쥐가 나는 것을 낫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향의 기운이 위 췌장 콩팥 신장 간장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거의 오장육부 대부분의 기운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침향은 모든 기를 끌어올려서 머리 끝까지 가게 하고 아래로는 발바닥까지 가게 하도록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향은 진기를 잘 오르게 한다. 그리고 침향은 위기를 보하고 조화시킨다. 탕약에도 쓰기도 하고 갈아서 즙을 내어 먹기도 한다. 알약이나 가루약에 넣어 쓰는 데는 아주 보드랍게 가루를 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도 침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을 편하게 하고 오장을 보하며 양기를 보충한다. 허리와 무릎의 냉기를 제거해서 따뜻하게 하고 근육 경련, 구토, 설사, 냉기를 제거하고 몸 안의 적취를 없앤다. 찬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마비 증상을 풀어준다. 침향은 많은 효능이 있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침향은 구하기가 힘들고 고가이기 때문에 시중에 가짜 침향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렇다고 비싸기만 하면 좋은 침향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에게도 많이 선물 드리는 제품인 만큼 진정한 침향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보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공진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공진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진단은 조선 왕실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타고난 기운이 약하거나 체질이 허약할 때 공진단을 섭취하면 원기가 보강되고 신수를 오르게 하고 심화를 내리게 하여 100가지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진단은 사양, 녹용, 당귀, 산수유를 기본 약재로 사용하고 목적에 따라 침향 등을 가감하여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조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방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밝힌 공진단의 효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뇌력 증진, 치매 초기 증상 개선 및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심력 증진,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불안을 해소합니다. 체력 증진, 만성 피로 및 스트레스로 체력이 저하된 경우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면역력 회복, 사포닌 성분이 체내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여성 질환, 갱년기 여성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져 온 공진단의 인기가 현대에서까지 유지되면서 공진단의 원료 중 하나인 침향에 대해서도 현대인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 개선에 대한 관심과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고를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제품인 만큼 어떤 성분이 함유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직접 연구하고 정리한 진짜 침향환 고르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물에 가라앉는 수 침향인지 확인한다. 두 번째, 체내에 흡수가 되는 발효 침향환인지 확인한다. 세 번째, 주 재료의 성분에 대해서 확인한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꼭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한다. 다섯 번째, 추출액이 아닌 분말인지 확인한다. 여섯 번째,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첫 번째, 최고급 침향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뜨지 않고 가라앉는 침향이 진짜 침향입니다. 침향은 나무 한 그루당 5에서 7kg 밖에 생산되지 않는 아주 귀한 원료입니다. 진짜 침향나무는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침향의 수지 성분은 물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침향을 물에 띄웠을 때 물에 가라앉는 침향만이 진짜 침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업체 중에 가짜 침향을 사용해서 인공향료를 주입하거나 염색을 하여 판매를 하는 제품이 많은데 소비자로서 속지 말고 부작용 없이 진짜 침향이 들어간 침향환을 구매하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먹어도 효과를 모르겠다면 발효된 침향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중에 이렇게 많은 침향환이 있습니다. 분명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구매해서 30일 이상 복용했는데 아무런 효과를 못 느낀 분들이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침향환 발효되어 흡수가 잘 되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발효를 하면 왜 좋을까요?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몸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침향 분자량이 작아져서 우리 몸에 흡수하기 쉽게 만들어집니다. 진짜 발효한 침향 추출액의 입자 크기는 머리카락의 20분의 1굵기입니다. 발효하지 않은 침향환보다 작아진 입자 크기만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침향환에 있어 발효는 필수 요소입니다. 세 번째, 주 재료의 성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침향환을 고를 때 주 재료의 성분과 효능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침향환 중 홍삼이 함유된 침향환이 많은데요. 홍삼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중요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의 진세노사이드 함량 확인하셨나요? 홍삼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진세노사이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진세노사이드는 조선시대부터 약용식물로 활용되어 온 3의 약용 성분으로서 현대에서는 항산화 활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홍삼이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갱년기 여성 건강은 물론이고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항산화 효과, 기억력 개선, 혈액 흐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선 홍삼 속에 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중요한데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25mg 이상인 제품만이 진정한 갱년기 여성 건강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삼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재료가 바로 산삼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산삼 배양근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삼에는 홍삼의 6배에 달하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들어있는데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단 1mg만 함유되어도 홍삼, 산삼이 함유되었다며 자랑하는 곳들이 많은데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품을 골라야지만 섭취하셨을 때 진정한 효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 성분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사진은 침향, 산삼과 더불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인 황기입니다. 황기는 동의보감과 같은 조선시대 대표 한의학서에서 자주 언급되어 온 한국의 전통 약재이기도 하죠. 우리 몸의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지게 된다고 하니 우리 몸의 온도를 적정 온도로 높이며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의 기력을 보충하는 성분에 황기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재료이기도 하지요. 황기에 있는 셀레늄은 비타민 E와 비교했을 때 500배 높은 효능을 자랑하는데요. 평소 식습관으로 섭취하기 힘든 비타민 E의 셀레늄 효능을 황기를 섭취함으로써 진정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 손상을 줄임으로써 면역 체계를 돕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항산화제와 시너지 효과까지 있어 몸을 보호해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세요. 농약 성분들은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체내에 들어갈 경우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온 잔류농약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잔류농약은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명화는 최소 1개월 섭취해야 하는 장기간 섭취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치명환 속 잔류농약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경과민, 간독성, 신장독성, 체중 감소, 신경계 증상 등 인체에 유해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명환을 고를 땐 농약, 중감속, 납 등이 불검출되었는지 식약처를 통해 정밀 검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깨끗한 배양시설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만들어진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류농약 미검출에 대해서 당당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제품을 섭취했다가 오히려 잔류농약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꼭 검증된 원료만을 사용하는 제품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출액이 아닌 분말인지 확인하세요. 귀한 재료가 들어가도 그 비율이 0.1%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추출액의 경우 0.01g의 적은 원료만으로도 100% 추출액이라고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원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정제수의 우린 액체가 아닌 원물을 통째로 분말화한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분말화하여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원료 함량으로 인해 단면적 부분의 색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프리미엄 원료의 제품이 저가 원료로 제작한 제품보다 더 진하고 입자가 부드러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치명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재료의 배합입니다. 치명의 함유량은 물론이고 녹용, 홍삼, 산수유 등이 어떤 배합으로 제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사, 한의사, 의사 등 치명의 성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치명환이 어떤 배합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치명환을 고르셔야 합니다. 저는 위 사항을 토대로 완벽에 가까운 치명환을 찾았습니다. 정해담 치명환은 산삼, 녹용, 홍삼이 모두 들어있는데 시중에 이런 치명환이 나온 것은 처음 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삼, 녹용, 홍삼이 모두 들어있는 치명환은 정해담 치명환뿐입니다. 정해담에서 나온 치명환이 산삼, 녹용, 홍삼, 치명 등 좋은 약재 함량이 많고 성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합니다. 여러분 공진당을 약국에서 사드시거나 한의원에서 지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30판에 최소 200만 원대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지만 너무 비싸죠. 한의원에서 지어 먹으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정말 비싼 만큼 효능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 좋은 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국이나 한의원에서 200만 원 주고 사 먹는 제품보다 훨씬 더 질 좋은 제품을 하루 한 알,
커피 한 잔 값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3개월 전부터 현직 약사분께 추천받아서 섭취하고 있는 제품이라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정혜담을 만드신 대표님에게 직접 부탁하여 시니어 연구소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고비 전혀 받지 않고 소개해 드리는 것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아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다시는 없을 가격입니다. 밑에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선물하거나 부부가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